코로나19 제3차 유행이 사그라들기 시작하며 캐나다 전역에서 규제 완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요. 캐나다 보건당국은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며 방심하면 제4차 유행이 시작될 것이라며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테레사 탐 캐나다 최고 보건관은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 및 중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그 수가 너무 많다며 다행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만 공중보건 조치가 잘 유지된다면 6월 중순에도 계속해서 코로나 1차 유행이 약화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망이 밝다해서 조치를 급격히 완화하는 것은 재유행을 부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규제가 완화되고 사람들 사이에 교류가 늘어나면 다시 재유행이 오기 쉽다는 것입니다. 탐 보건관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전염률을 낮춰야 한다며 12세 이상 1차 접종률이 최소 75%, 2차 접종률이 최소 20%가 되었을 때 락다운 같은 강력 규제가 해제되는 것이 안전하다며 백신을 맞았다고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니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물리적 거리두기, 손자주 씻기 등을 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12세 이상 전국 1차 접종률이 올가을까지는 75% 이상이 되길 바라고 있다며 그때가 되면 일부 규제를 완화해도 괜찮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은 코로나19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것에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론조사 및 마케팅 리서치 회사인 레거와 캐나다 연구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재택근무를 한 응답자 중 82%가 재택근무에 대해 매우 또는 다소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매일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싶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0%에 불과했으며 단 17%만이 재택근무에 대해 다소 혹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60% 가까이가 파트타임 또는 가끔 사무실로 돌아가고 싶다고 답했고 19%가 상시 재택근무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재택근무를 계속 선호하게 된 이유 중 상위 3가지는 편의성,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이었습니다. 캐나다 조사 대상자 중 35%는 상사로부터 사무실에서 근무할 것을 지시받으면 자택에서 일할 수 있는 다른 직장을 찾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레거의 설문조사는 5월 21일부터 23일 1647명의 캐나다인과 12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BC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15.2달러로 인상됩니다. 해리 베인스 BC주 노동부 장관은 지난 2017년 BC주 정부는 BC주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2021년 6월에는 시간당 15달러까지 올리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단순히 공약을 지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시간당 15달러 이상으로 인상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라이브인 캠프 리더들 및 아파트 상주 매니저 역시 6월 1일부터 임금이 인상됩니다. 각 분야별 인상된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최저임금은 시간당 14.6달러에서 시간당 15.2달러로 인상됩니다. 주류 서버는 시간당 13.95달러에서 시간당 15.2달러로 인상됩니다. 라이브인 캠프 리더는 일당 116.86달러에서 일당 121.65달러로 인상됩니다. 아파트 상주 매니저의 경우는 60가구 이하의 빌딩에서는 월 912.28달러에 가구당 36.56달러를 추가로 받게 되며 61가구 이상인 빌딩에서는 월 3,107.42달러를 받게 됩니다. 4년 전만 해도 BC주는 캐나다 전국에서 가장 최저임금이 낮은 시간당 11.35달러였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은 캐나다 전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주가 되었습니다. BC주 정부는 내년부터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 최저임금이 조정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UBC가 새 연구의 일환으로 밴쿠버 캠퍼스 내에 코로나19 신속검사 클리닉을 시행하였습니다. 클리닉은 5월 26일부터 13주간 운영되며 오차드 커먼즈 학생 아파트 3층에 위치합니다. UBC 측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올해 초 시행했던 신속검사 클리닉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인 연구며 운영되는 동안 자가신속검사가 가능한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연구진은 자가신속검사 기술이 충분히 대중화될 수 있는지 자료를 모을 것이라며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를 혼자서 잘 채취하는 게 누구나 가능하다면 앞으로 여러 환경에서 좀 더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클리닉은 해당 클리닉이 위치한 학생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 학교 대표팀 선수단, 대면 수업을 듣는 중인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교직원 및 주요 서비스 근무자들 역시 해당 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만 16세 이상인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백신을 맞은 사람도 자가검사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연구자료로 수집되진 않습니다. 클리닉에서 사용되는 검사기는 로슈 코로나19 신속항체 검사 키트며 UBC가 캐나다 최초로 이 검사기를 대학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해당 클리닉에서는 본인이 직접 코 속에서 검체를 채취합니다. PCR 검사와 다르게 이 검사는 코 속 깊숙한 곳이 아닌 코 속 앞쪽에서 검체를 채취합니다. 방문 뒤 등록하고 검체를 채취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로 예상되며 검사 결과는 15분 뒤에 나옵니다. 자가검사를 한 뒤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PCR 검사를 받게 되며 PCR 검사로 신속항원 검사의 정확성과 민감도를 비교 분석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주 온타리오주는 2차 백신 접종 간격을 좁혀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온타리오주 80세 이상 주민은 오늘 오전 8시부터 2차 접종 예약이 가능합니다. 토론토 시민은 온타리오주 온라인 포털이나 1-833-943-3900으로 전화하셔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6월 14일까지 백신 2차 접종 자격을 70세 이상의 주민으로 확대한 뒤 6월 18일까지 건강상 고위험군이거나 교육 종사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부터 온타리오주는 나이가 많고 취약한 계층의 우선순위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1차 백신을 4월 19일에서 5월 9일 사이에 접종한 주민은 7월 19일까지 2차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한편 5월 10일 이후에 1차 백신을 맞은 주민은 8월 중으로 2차 백신 접종 예약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1차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로 접종한 주민은 첫 번째 백신 접종 이후 10에서 12주 후에 2차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스트리트 H마켓, 아이스크림 축제, 드라이브스루 푸드트럭 축제 등을 열었던 필립스호스가 더롱기스트 디너 테이블라고 불리는 온타리오 전역에 야외 다이닝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와이너리에서부터 해변, 로컬 지역에 이르기까지 온타리오에서 100여 곳에 걸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펼쳐진 테이블과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론토에서는 BIA에 의해 차단된 거리나 공원의 테이블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가장 긴 다이닝 식탁은 BIA와 그 레스토랑이 담당할 것이며 이 티켓은 제한된 수량으로 판매됩니다. 참가하는 레스토랑은 예약을 더 많이 받을수록 정해진 상한선 없이 더 많은 테이블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요리는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프리픽스 테스팅 메뉴는 약 3개에서 6개의 코스로 제공됩니다. 7월 1일부터 판매될 입장권 가격도 행사장마다 $30에서 $120 정도로 다양하며 참가 레스토랑은 6월 말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보안전 지침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각 테이블마다 6피트씩 거리를 둘 것이고 테이블마다 허용 인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도가 재개장을 진행할수록 그에 맞게 각 테이블마다 더 많은 인원이 입장할 수 있게 되며 온라인 예약에는 연락처 추적을 위한 사전 예약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또한 비료로 재사용할 수 있는 접시를 제작하고 사용해 접시를 다시 회수할 필요가 없도록 할 것이며 DJ 부스나 구디백 같은 상품들도 제작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도 준비 중입니다. 소호스는 아직 정확한 행사 날짜를 확정할 수 없지만 7월 16일경에 시작해서 9월까지 진행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많은 세부 사항을 마무리 짓기 위해 BIA와 다른 지역사회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소호스는 고통받고 있는 식당과 관련업 종사자들을 가능한 한 많이 돕고 싶다며 팬데믹 전반에 걸쳐 음식 축제 행사를 해오면서 어려운 시기에 가능한 가장 안전하게 즐기며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고 싶었습니다라며 이 기획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